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미혼 남녀 출산 의향 2년 만에 29.5%에서 40.7% 상승.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녀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25세에서 49세 미혼 남녀에서 각각 60% 이상이었다. 2024년 당시 30%를 밑돌았던 미혼 남녀의 출산 의향은 2년 만에 크게 올라 40%를 넘겼다. 이 조사는 2024년 3월 전국의 25세에서 49세 국민에 처음 실시된 후 매년 두 차례 같은 문항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번 5차 조사는 올해 3월 2,8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니까 굉장히 공신력 있어 보이죠? 도대체 어떤 항목이 올랐고 그 항목이 오른 이유가 뭔지 기사의 의견을 보기도 하고 없는 내용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응답 비율은 76.4%로 2024년 첫 조사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65.7%로 나타났다. 2년 전인 1차 조사의 55.9%에 대비 9.8%포인트 증가했다. 그리고 여기 결혼의 긍정인식, 미혼 남녀 결혼 긍정인식 수치를 도표화한 건데 보시면 1차 조사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특히 미혼들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절반 가까이밖에 안 됐었는데 65%까지 증가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 않습니까? 왜냐고요? 저출산 국가에서 특히 K로 시작하는 이런 나라에서는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애를 낳는 형태는 없잖아. 프랑스같이 국가에서 미혼모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시스템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에서는 그런 미혼모들을 별로 용인을 안 하잖아. 사회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남녀가 결혼을 꼭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수치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사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혼 남녀 결혼 의향에서 남녀가 몇 %에서 얼마 정도 올랐는지 내렸는지, 언니 아들이 몇 %에서 얼마나 올랐는지 내렸는지가 이 기사에는 안 나와 있어서 다른 기사에서 발췌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혼 남녀 결혼 의향은 67.4%로 1차 조사보다 6.4%포인트 증가했다. 20대 30대 여성에서 상승폭이 비교적 컸다. 20대 여성의 결혼 의향은 56.6%에서 65.2%로 8.65포인트, 30대 여성은 48.4포인트에서 55.4%로 7포인트 올랐다. 그러니까 언니 아들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원래 결혼하고 싶어하는 비율이 높았고 언니 아들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20대에는 과반이 조금 넘는 정도에서 65%까지 올랐는 거고 30대에서는 과반이 안 되었었는데 과반이 조금 넘는 수치까지 올랐다는 거잖아.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건 남자와 언니 아들의 구조적인 차이 때문에 설계부터가 남녀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인데요. 남자들은 예전부터 가족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었죠. 그래서 원시시대 때부터 사냥 능력이 그리고 덩치가 클수록 이건 농업혁명 이후로도 똑같잖아. 농사를 지으려면 덩치가 커야지 더 유리하니까 이게 남자의 능력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키 큰 남자, 덩치 큰 남자, 그리고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피부가 좋은 남자를 자연적으로 여성들이 선호하게 되었잖아. 그런데 이게 현대에 와서 뭘로 바뀌었죠? 남자의 능력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경제적인 측면으로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돈을 잘 버는 남자일수록 가족을 잘 지킬 확률이 높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적 관점으로 보더라도 원래 결혼 의향이 강했던 남자들을 제외하고 언니 아들이 결혼 의향이 저만큼 증가했다는 건 어떤 위협을 받고 있어서 그렇다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잖아. 왜 있잖아요. 남자들은 내가 여유로울 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일 때 결혼을 생각하고 언니 아들은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 더 이상 이 직장을 다닐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 결혼을 결심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의 초혼 연령이 30대 중반까지 증가한 거지 않습니까? 왜? 그때쯤 되어야 남자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직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니까. 그리고 언니 아들은 그 남자들의 돈을 보고 직장을 그만둘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게 더 심각해져서 지금 나라 전체의 경제 상황이 어지러워지니까 많은 언니 아들이 결혼을 선택하고 있다.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녀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남성은 80.6%로 직전 조사 대비 1.8% 증가했고, 그러니까 남자의 경제력이 굉장히 안정적이게 되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뭐 30대 남자들의 경제력이 안정적이게 되었다는 거지만 그리고 원래부터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80% 이상이면 거의 대부분이죠. 아식을 원한다는 것 또한 아실 수가 있잖아. 그리고 여성은 62.7%로 0.1% 상승하는데 그쳤다. 특히 20대 여성은 47.6%로 오히려 직전 조사 대비 4.4% 떨어졌다. 30대 여성은 57.3%로 1.3% 상승했다라는데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대답이 결혼 건수가 왜 여태까지 계속해서 감소해 왔는지, 왜 이렇게 이혼율이 높은지, 지금 30대 중반까지의 남성들의 미혼율이 역사상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는지, 75%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를 찍었는지에 대한 모든 설명이 가능하다니까. 거기에 대한 원인이고 문제점이라니까요. 왜 결혼 건수가 감소했습니까? 남자들은
애를 가지고 싶어 하는데 언니 아들은 애를 가지고 싶지 않아 하니까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애를 가지는 가족 형태를 용인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건 이혼과도 연관됩니다. 그렇게 해서 애를 낳으려면 결혼을 꼭 해야 되는 문화권에 사는 남자들이 결혼을 했는데 언니 아들이 애를 안 가지려고 하는 거야.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혼하는 부부의 형태 거의 대부분이 절반 이상이 무자녀인 겁니다. 남자들의 원초적 본능상 애를 가지지 않고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남성들이 애를 원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성애를 부성애가 이겼다는 거잖아. 과거에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렇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언니 아들과의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혼자 사는 미혼으로 사는 경우가 이렇게 많아진 거고요. 역대 최고점을 찍고 있는 거라니까. 30대 중반까지 미혼율이 75%. 이게 말이 되는 수치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들을 보고 분석하면 모든 게 이해가 되잖아. 애를 낳고 싶어하는 남자들, 애를 원치 않은 언니 아들, 이거 하나로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의 저출산의 원인이 모두 설명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까 결혼하고 싶어하는 언니 아들이 저렇게 늘어났지만 여전히 애는 갖기 싫어해.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애를 갖고 싶어해. 이런데 어떻게 저출산이 해결돼요? 남자들이 30대 중반까지 미혼율이 75% 있는데면 그 이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지. 남녀가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 영상에 자주 달리는 댓글들이 있는데 그걸 좀 해결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의 댓글을 해결하려고 하냐면 국제 결혼이 정답이다. 국내혼은 오답이다.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의 언니 아들과 만나서 결혼하는 것 자체가 바보라는 류의 댓글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굉장히 오류가 많다.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세요. 평소에 그렇게 단정을 짓고 사시잖아. 그럼 굉장한 기회가 내 앞에 왔어도 여러분들의 단편적인 시각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니까. 불행인데도 그걸 잡으실 수가 있다고요. 이게 뭐냐면 괜찮은 여자가 여러분들 앞에 나타났는데 그게 K로 시작하는 그 나라 국적의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언니야라는 이유만으로 못 알아보실 수가 있다니까. 그리고 잡으면 안 되는데 외국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 외국 여성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성이 이상하지만 외국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선택을 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자를 선택할 때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오늘은 언니 아들이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결혼을 선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맞벌이를 당연시 여기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허영심이 없고 아끼는 생활이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 되어있는 여성을 만나셔서 결혼을 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습관을 가진 여성이 어느 나라 국경인지가 중요합니까? 근데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 어떤 나라라도 이상한 여성을 퍼센테이지는 항상 존재한다니까. 리저너블하게 잡으면 일본 여성이든지 베트남 여성이든지 30% 정도는 배제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 그것 또한 이해를 한다니까. 다른 나라 여성들이 맞벌이 할 확률보다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의 여성들이 맞벌이 할 확률이 낮으니까, 남편의 경제적인 측면을 보고 결혼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 알겠는데, 국제 결혼이 그렇지 않은, 허영심이 강하지 않은 여성일 확률이 높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줄 알겠지만,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시는 건 괜찮지만 그걸 입 밖으로 내뱉으면은 편협해진다니까. 알아요.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의 언니 아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맞벌이를 굉장히 안 하는 국가의 여성들이긴 하잖아. 아르바이트 합쳐도 28%, 정규직만 따지면은 고작 20%만 맞벌이를 하잖아요. 이건 경기도 모 어린이집 등하원 일지만 보셔도, 진짜 배기 자료만 보셔도 아실 수가 있잖아. 18명의 어머니들 중에 고작 4명의 어머니들만 맞벌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20%를 수렴하잖아. 그래서 이해를 한다니까. 그런데 생각만 그렇게 하시고 말로는 절대 내뱉으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뱉어 버리시면 18명 중에 4명도 놓쳐버리신다니까. 굉장히 괜찮은 언니야일 수도 있는데도 놓쳐버리신다고요. 그리고 맞벌이를 하는 여성을 만나야 행복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둘이 벌면 330 벌면은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이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대기업 외벌이 하는 남자들보다 훨씬 돈을 잘 모을 수 있다니까. 연봉 1억인 사람 월급 한 670만원 받으면은 굉장히 많이 버는 것 같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330만원 버는 사람들이 합치면은 660만원 밖에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쪽이 돈을 더 아끼면서 살까요? 남자 직장이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결혼했을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외벌이 하는 집안의 가족 형태가 돈을 아낄까요? 맞벌이 하는 형태가 돈을 아낄까요? 그래서 맞벌이 하는 여자를 만나야 된다니까. 20년 뒤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요. 결혼을 해서 더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해서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맞벌이 하는 여성,
아끼는 여성, 그렇게 실천하면서 사는 여성을 만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인생은 20년 뒤에 인생은 부자 확정이라니까. 그런 여자를 만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이죠. 혼자 살 때보다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결혼한다고 무조건 거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꼭 맞벌이 하는 여성을 만나십시오. 아니면 돈을 아끼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여자라도 만나. 그게 아니면 혼자 살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는 아시겠죠? 꿈속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레드 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